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팁입니다. 오늘은 초기 창계, 초기 창업 패키지용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령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이신 분들은 기본 가정이 예비 단계 사업을 하나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인 예비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초기 단계는 기초 설명을 넘어가고 예비 단계와는 다른 부분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급반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기 단계인데 정말 사업 계획서 써본 적이 없어라고 한다면 이 앞 영상인 예비 단계에 있는 두 개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다뤘던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가? 우리가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한 2-3억 정도는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내 돈과 합쳐서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출이 쫙 나오면서 어느 시점에 손익분기점을 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된다면 입상을 받을 수도 있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플로우가.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1차의 목표를 둔 게 예비 단계의 계획서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판매에서 매출이 나는 거를 초기 단계에서는 목표로 잡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창업 사업화 지침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 사업계에 있어서는 예비 단계에서는 요 개발이 핵심 목표였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요 매출 그리고 투자나 고용에 대한 실적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으면 손익분기점까지 넘어서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매출을 찍을 건지를 여러분이 우리가 제시를 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봐요. 사업 개수 양식은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문제 인식, 왜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냐? 왜 이 제품 사야 되냐? 어떤 부분에서 고통받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요 아이템에 대한 해결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예비 단계에서 우리가 A라는 걸로 만들었다면 여기서 초기 단계에서 조금 달라요. A를 만들어 보니까 A의 뭔가 성능을 개선한 A 플러스 제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A를 만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핸드폰을 만들고 보니까 아니 이 핸드폰에 필요한 핸드폰 케이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핸드폰 케이스도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A는 아니지만 A와 연관된 어떤 B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A 제품 해왔더니 이건 A는 아닌 거예요. 개발은 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B로 가겠다. 요렇게 해서 똑같이 예창패랑 같이 이렇게 맞들려 쓸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성장 전략에서 어떻게 판매해서 매출을 찍겠다. 요 구성 자체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자, 예비 단계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한번 해 봐라."라고 했으면 초기 단계 때는 자, 작년에 전년도죠, 전년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2023 년도. 전년도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작성해라. 그러니까 정년도에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했고 금년에는 어디까지 성과를 더 올릴 건지에 대해서 써라. 그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내가 예비 단계이신 분들도 예비 단계 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초기 단계 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예비 그렇지 않으면 초기 단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들하게 보면 15페이지 다 동일하고 작성 내용도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현금 현물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억 원이 되면
현금은 1,400만 원, 현물은 2,800만 원. 그래서 합계 142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지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1,400만 원을 실제로 통장에 넣어야 되고 나중에 1억 1,400만 원을 여러분이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산출물 앞에 내용하고 동일하고 이제 사업자를 냈으니까 회사 정보도 써줍니다. 본사 내용도 써줍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요 내용 쓰는 법들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앞에 내용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1에서 창업 아이템 현황.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였죠? 전년도? 직전 연도에 전년에 예비 단계에서 받았잖아. 이렇게 가정을 한다 이거예요. 예비 단계 때 받으면서 어디까지 개발했니? 그 내용을 쓰는 거죠.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까지 해결할 건지 요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품 개발이 6개월 안에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한 2년 걸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 때 한 50% 개발하고 초기 단계 때 50% 개발해서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있죠. 특히 하이테크 제품들일수록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보통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AI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리고 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건지 모델 같은 것도 결정하고 AI를 이제 학습 모델에 의해서 훈련도 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전년도에는 요 정도까지 했다 이거예요. 이게 전년도. 금년에는 요렇게 훈련시켜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금년 뭐 이렇게 가겠죠. 요게 예비, 초기. 뭐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은 한 2년 3 년씩 걸리는 기술들은 요런 식으로 끊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기 단계 때도 다 안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단계별로 정의해서 보여줘라.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고 반대로 A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팔아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 제품을 만들어서 펀딩을 해봤더니 반응이 아 이거 좀 디자인을 좀 바꿔 주시고 기능은 이런 걸 추가해 달라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리뷰에서. 그럼 목표한 시장이 반응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펀딩했던 리뷰 결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제품을 만들었더니 소비자가 디자인도 바꿔 달라 그러고 기능도 한두 개 올려 달라 그러고 그리고 좀 무게도 가볍게 해 달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A 풀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요걸로 초기 단계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창업 아이템 현황이나 준비도는 약간의 전체 제품의 개발 단계 아니면 내가 하나의 매출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들을 넣어주는 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험 및 구체화 방안에서는 제품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제 예비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그리고 반드시 차별성, 경쟁사와 비교한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3-1 부분에 분명히 다른 게 있죠. 예비 단계와 다른 거. "그동안 했던 사업화 성과를 써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예비 단계랑 초기 단계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성과가 명확해야지 뽑아 주겠다는 내용을 암묵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죠. 좀 냉정해졌어요, 요즘에. 그게 너무 그렇게 좀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갓 창업한 지 1년 됐는데 성과가 얼마만큼 나겠어요. 거의 날 리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원한다는 거죠. 그동안 성과가 난 것들을 최대한 써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앱을 만들었어. 매출이 없지? 그럼 회원 수라든가 다운로드 수 같은 경우도 써 달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작성해 달라. 그렇게 내용을 묻습니다. 수익 모델은 당연하고요. 또 어디에 들어가서 매출 성과가 냈는지 이렇게 되게 됐고 어떤 분들은 아이템은 참 좋은데 이 성과가 부족해서 떨어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성과를 못 냈는데 뭐 왜 탈락했는지는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정부가 공개를 안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재수를 하고 성과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억지로 성과를 내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참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성과를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중시하는 게 이 초기 단계 사업이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해서 안 뽑히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없으면 뽑히기가 점수가 좀 낮겠구나. 경쟁에서 내가 점수가 적겠구나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그나마 여러분이 뒤엎으려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야. 여러분 작년에 실적이 남들보다 저조한 것 같아. 그러면 금년에는 죽기 살기로 마케팅을 해서 성과를 쫙 올려 볼게요라고 제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전년도에 성과가 남들보다 높았던 분들도 그럼 전년도에 높았는데 금년에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초기에 이제는 제품 개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 이 자극을 받아서 성과를 쫙 올리겠습니다라고 제시하는 요 파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앞으로 매출을 얼마만큼 찍을 수 있는 건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억을 투자받았을 때 5억 찍을 수 있다. 10억 찍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근거 내용도 쓰시고 핵심 결과값인 예상 매출액도 적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면 좋은 사업 계획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요 초기 창업 패키지가 예비랑 다른 차별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수치값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셔야 되고 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저희는 2-3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는 그 2-3년 개발하는 동안 투자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건지를 또 구체적으로 써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테크 제품일수록 초기에는 매출이 없고 연구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기에는 투자 쪽 계획을 잘 써 주시는 게 좋고 반대로 빨리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쪽에서는 매출 계획을 잘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또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년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매출 쫙쫙 쓴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매출도 잘 나오고 투자도 잘 나오는 거지만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에 맞게 현실적으로 써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단 쪼끔 더 높게 약간은 써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내용들 거의 비슷하다. 근데 현금이 추가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업비 현물 작성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현물 현금 워크시트를 제가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 현물 현금만 치시면 계산하는 법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좀 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추가 자본금을 위해서 투자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노골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창업이 옛날에는 매출이 잘 나오면 그냥 뽑아주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매출 위의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하이테크화 시대도 됐고 투자를 잘 받는 회사들을 또 잘 뽑아주다 보니까 투자 계획이라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출을 중심으로 쓸지 투자를 중심으로 쓸지 둘 다 열심히 쓸지 이런 걸 써야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잘 내려면 영업하고 광고를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잘하려면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하는 뭔가의 그런 혁신성과 유망성이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열심히 IR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잡으면 정말 베스트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자 역량은 되게 비슷한데 이제는 기업이 생겼으니까 이제 재직자에 대한 정보를 써라. 그런 게 추가가 됐고 고용 실적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고용 계획도 써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단계 사업들이 경쟁률이 제일 세다고 얘기했습니다. 초기 단계 분들이 가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경쟁이 이렇게 너무 세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죄송스럽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확률이 어렵지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가장 자금을 구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힘내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초기 사업 계획서 특히 초기 창업 패키지 양식에서는
특히 매출이나 투자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노골적으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의미가 생길 것이고 우리가 하이테크 기업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매출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작성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단계에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만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자체 초기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20% 밖에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작년도에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사업이 경쟁률이 6.5대 1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초기 창업 패키지는 누가 봐도 10대 1, 20대 1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쪽이 너무 어렵다고 싶으면 다른 쪽을 검토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린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쓰는 김에 써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써서 접수를 하자. 근데 경쟁 자체가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PSST 양식에 필요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은 명확하게 쓰는데 매출이나 투자를 어떻게 확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써 줘서 회사 실적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쪽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는 노하우가 필요할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날 때 어떤 분들이 가장 기억이 났었냐면 한 분이요. 그걸 썼어요. 우리가 이번에 1억을 지원받으면 매출을 50억을 찍겠대요. 소울쏘요. 가능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억을 찍는데 광고비가 1,000만 원이야.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죠. 왜냐하면 보통 광고비를 많이 쓰는 만큼 매출이 증가하는데 광고비는 거의 안 쓰고 매출만 높게 잡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높으면 뽑힌다면서 투자를 많이 받으면 뽑힐 거라면서. 그래서 매출하고 투자 수치는 그냥 내가 높게 써 버린 거야. 근데 실제로 왜 그게 높을 수밖에 없는지를 써 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비를 10,000원 정도를 썼을 때 고객들이 한 1,000명 정도 볼 거고 1,000명 중에 10%인 뭐 100 명이 구매를 할 거고 뭐 이런 가정들이 들어가면서 예상 매출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 '매출 높게 쓰자.' 그럼 뽑히겠지. 근데 그 뒤에 매출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요? 직원도 어느 정도 수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CS든 뭐든 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도 어느 정도 좀 갖춰줘야 될 거고 그리고 광고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고 일반적인 상황이 그럴진데 그냥 매출만 높게 쓰고 나머지 고용도 없어. 광고비도 거의 안 써. 그러면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계획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는 우리가 실적을 내는 쪽으로 간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거지로 써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한 2억쯤 벌 거면 내가 그럼 1.5배 더 열심히 일한다고 치고 4억 정도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40억을 쓴다?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캐파의 범위 내에서 한 1.5배, 2배수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들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경쟁률이 세다고 제가 자금 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업계획서를 써 놓으면 초기 단계 사업계획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 초기 같은 경우도 있고 뒤에 나오는 뭐 스포츠 창업 초기 콘텐츠 쪽 사업 초기, 분야별로 초기 사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여러분 넣을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사업 쪽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까처럼 R&D 사업 같은 경우도 일부 참여할 수가 있는 만큼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 두시면서 열심히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 가장 어려우고 가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셔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쓰시다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그래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